오늘 12월 22일 여섯 번째 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리라는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오늘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에까지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자동 필터 있는 시트를 여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셀은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엑셀을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데이터 발생이 됐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서부터 저 끝에까지 내려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데이터가 발생이 된 거죠. 옆에는 관련된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목을 입력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것만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붙여넣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행렬을 바꿀 거예요. 행렬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항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엑셀 업무를. 엑셀을 제대로 안 배우시고 그냥 스스로 엑셀을 그냥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분석을 못 해요. 그럼 이런 거는 복사를 해서 다른 시트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행렬을 바꿔서 X축과 Y축을 바꿔서 붙여넣기 하면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거를 몇 년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에서 12월, 2011년 1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던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본인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에러만 나고 전혀 안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져왔어. 이렇게 가져온 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행과 열을 바꿔주면 가로와 세로가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바꿔야 돼요. 몇 년치 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그 고생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니까 척척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뭐 누구한테 배우진 않아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는 개념하에 컴퓨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간혹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필터가 뭐냐 이거죠. 필터. 필터라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필터라는 거는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보고 싶지 않은 데이터는 숨기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된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 데이터만 보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여기 지금 대전광역시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담당자가 강태준, 주진국, 성현아 이렇게 몇 사람이 담당자가 보이는데 강태준 담당자가 담당했던 거래 내용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각 분기별로 뭐 2만 원 이상인 것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필터는 자동 필터라는 게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요. 자동 필터는 쉽고 고급 필터는 복잡해요. 근데 자동 필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필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필터는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상단에 데이터라는 메뉴 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깔때기 모양의 필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만 누르시면 끝나요. 이것만 누르시면 요렇게 제일 첫 번째 줄 항목 글자 옆에 화살표가 생기는데 필터를 다시 누르면 필터가 해제되고 이걸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블럭 잡으시고 필터를 걸면 여기 거만 필터 걸리는 거예요. 밑에 건 필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가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필터를 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빈 줄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빈 줄이. 데이터가 없는 빈 줄이 들어가서 필터를 걸면은 이 아래 데이터는 필터가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빈 줄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다 입력하지 않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띄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엑셀에서 속된 말로 죽어납니다. 반드시 꼭 붙여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가 이게 예를 들어서 몇십만 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십만 줄에 빈 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쉬워요. 저기 홈이라는 메뉴 가시면 오른쪽 끝으로 쭉 가시면은 찾기 명령이 있어요. 찾기 명령. 이 찾기 명령에 가시면 이동 옵션을 가보시면 여기에 빈 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셀을 선택해라 확인을 누르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빈 셀이 선택됐어요. A도 빈 셀이고 첫 번째 줄도 빈 줄이고 여덟 번째 줄도 빈 줄이에요. 다시 홈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찾기 이동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빈 셀을 클릭해라 그러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A 번째 칸 첫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는 원래 데이터가 밑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 중에서 빈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A 번째 칸은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 줄은 삭제할 필요 없으니까 여덟 번째 줄만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누르면 빈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빈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비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을 때. 이럴 때도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아까처럼 찾기 옵션에 가서 비어 있는 셀을 찾아라 그러면 비어 있는 셀을 찾아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면 정금 상사 1사분기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 담당자한테. 거래 내역이 없어서 없는 건지 만약에 0이었는데 비워둔 건지 거래 내역을 몰라서 없는 건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 왜냐하면 0이라는 데이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그래서 확인을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요. 일단 필터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깔때기 그림이 생겨요. 깔때기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 화살표가 뭐냐면 필터 기호예요. 그러면 담당자에 가서 화살표 눌러가지고 성현아 씨, 주진국 씨 빼면 강태준 씨만 남잖아요. 그렇죠? 강태준 씨만 딱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강태준 씨가 담당하는 것만 쫙 나와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강태준을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강태준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글자 화살표 눌러서 예를 들어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서울특별시를 선택을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거래된 내역 중에 아까 보셨던 강태준 씨를 제외한 담당자가 담당했던 거래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다시피 상단에 이렇게 생겨요. 거래처는 화살표 그대로 있는데 지역과 담당자는 깔때기 기호가 생겼거든요. 그럼 깔때기에다 갖다 대면 지역은 서울특별시만 선택한 거고 담당자 화살표를 갖다 대니 성현아 씨나 주진국 씨 것만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강태준 씨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강태준 씨 것만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깔때기 기호에 담당자는 강태준이라고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필터가 두 군데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강태준에 가서 담당자에 가서 필터를 해제하고 지역에 가서 필터를 해제하면 두 개의 필터가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강원도하고 경기도 것만 볼래. 그리고 담당자는 성현아 씨 것만 볼래. 이렇게 하면 경기도나 강원도이면서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거래 내용만 보고 있는데 해제하려면 두 군데를 해제해야 되는데 귀찮으시면 난 필터를 안 할래 라고 해서 이걸 해제하면 다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지우기 누르시면 돼요. 담당자에 가서 강태준 것만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이렇게 담당자가 나왔을 때 지우기, 필터를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시 다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백화점 거래처들이 있어요. 백화점 거래처. 백화점 거래처만 한번 걸러가 볼게요. 그러면 거래처에 있는 그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화살표를 내려가는 화살표로 생겨 있는 걸 펼침 목록 기호라고 하는데 눌러서 여기 보면 백화점이 글로리아 백화점도 있고 무슨 백화점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해제하고 내가 백화점이란 글자를 일일이 다 클릭하려면 귀찮거든. 그럴 때는 필터가 한 번 더 있어요. 안에. 필터라는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필터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백화점으로 끝나는 건지 백화점으로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함이라는 걸 선택해서 포함을 선택해서 백화점이라고 쓰면 확인 누르면 백화점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처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서울특별시 것만 선택하겠다. 서울특별시 것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백화점 거래 내용만 확인하는 거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줄 번호가 보여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3번, 4번, 5번은 안 보이고 파란색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3번하고 4번, 5번에서 13번까지는 필터가 걸려진 거예요. 필터 걸러진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자, 거래 내역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거래 내역을 블럭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서 블럭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 종류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누르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들어가면 필터된 결과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껌벅껌벅거리는 게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를 누르면 한 덩어리로 블럭이 잡혀요. 그런데 여기는 컨트롤 C를 누르면 껌벅거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번 줄, 14번 줄, 40번째, 49번, 80, 87이 6개 줄이 분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분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거든. 그래서 필터를 걸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든지 보고 싶지 않은 것만 본다든지 할 수 걸러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붙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출력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2번과 14번 사이에는 두 줄로 들어가 있어요. 두 줄로. 다른 데는 이렇게 101번과 102번 사이에는 한 줄인데 이 파란 줄 사이에는 두 줄로 돼 있거든요. 두 줄짜리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숨어져 있는 게 나와요. 더블 클릭해도 숨어져 있는 게 나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백화점 제품이 아니니까, 백화점 거래 내역이 아니니까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은요. 나는 글로리아 백화점을 숨길 거야. 103번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요. 103번이 숨겨져 있고 몽블랑 백화점도 숨길 거야. 그럼 101, 102, 103은 숨겨져 있고 104, 105 숨겨져 있고 106이니까 컨트롤 A 블럭을 잡으면 한 덩어리가 됐어요. 한 덩어리. 그렇죠? 한 덩어리가 됐어. 컨트롤 C 복사를 누르고 얘를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원하는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필터를 해제하고 나서 복사를 누르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글로리아 백화점하고 몽블랑 백화점 제가 숨겼잖아요. 숨긴 것도 나와요. 필터는 숨겨져 있는 데이터는 안 나와요. 필터 결과를 복사해서 붙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나옵니다만 그냥 이거를 필터를 해제한 상태에서 필터를 지금 조금 전에 해제를 해놨어요. 그렇죠? 필터를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복사한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1, 102, 103은 안 보이지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숨겨져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그럼 제가 왜 숨겼을까요, 아까요? 여기 글로리아 백화점하고 몽블랑 백화점은 숨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숨겼냐면 얘는 내가 출력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숨긴 건데 복사해서 붙이면 다 나온다 이거지. 필터랑. 이럴 때가 문제가 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럭을 잡고 아까 홈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가면 이동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동 옵션에 가보면은요. 요런 게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는 거. 아까 복사 옵션에 이동 옵션에 가보면 아까 빈 셀만 찾아라 이런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있었던 몇 개 백화점 2개는 숨겨놨잖아요. 걔는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세 덩어리가 블럭이 돼요. 103번 줄 숨겼고 105번 줄 숨겼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럼 컨트롤 C 눌러서 이거를 붙여넣기 누르면 숨겨져 있는 대로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필터를 걸어서 백화점만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필터에 가서 포함되는 글자를 백화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백화점을 선택해서 백화점 데이터만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로 블럭이 잡혀요. 필터 결과는 각각 블럭이 잡힙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데이터, 숨어 있는 데이터는 안 나오고 보이는 데이터만 출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 숨겼는데 지금 97번에서 110번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98번, 99번, 100번서부터 109번까지 여러 줄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붙이게 되면은 지금 필터를 해제할게요. 필터를 해제한 상태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숨어있는 데이터까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럭을 잡고 나서 홈에 가서 찾기 선택에 가면 이동 옵션에 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주고 옵션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97번 줄 블럭하고 110번 줄 블럭이 두 군데가 잡혀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두 줄만 출력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엑셀 시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숨겼어. 이만큼을 숨기기를 했어. 그렇지만 이 덩어리를 복사를 하면 88번, 89번, 90번, 91번이 숨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줄을 컨트롤 C 블럭을 잡아서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를 두 줄을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두 줄이 나와요. 이렇게 두 줄이 나오지만 이게 필터가 걸렸기 때문에 그러지만 필터를 해제하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숨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숨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왜냐면 여기 워크시트도 여기 지금 데이터가 남들이 보면 안 되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인사과장인데 인사 기록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보면 안 돼. 왜냐면 누가 클릭해서 볼 수도 있잖아. 이랬죠. 개인정보가 담겨지는 걸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를 숨길 수가 있어요. 숨겨. 그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안 보여요. 현재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오른쪽 누르고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이게 숨어져 있다고 나오는 거서 확인 누르면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다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워크시트 자체를 숨길 수도 있고 이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잡아서 숨길 수도 있고 일부러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걸 통째로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숨겨져 있는 워크시트도 포함이 되고 이 줄 번호도 숨겨졌지만 복사해서 붙이면 출력이 될 수도 있다라 이거죠. 그래서 숨기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 내가 숨겨놔서 복사해서 붙였는데 다 나왔네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필터에서 필터를 다시 해제 놓고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블럭을 잡아서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데이터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백화점 거래처이면서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가능하죠. 필터에 가서 어떻게 했어? 여기다 놓고 필터에 가서 거래처 중에서 텍스트 필터에 가서 포함되는 글자를 백화점이라고 하고 백화점이면서 지역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많을 때는 필터를 다시 거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백화점이면서 서울특별시 거래 내용만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이거나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 필터는 쉽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건이 A이면서 B인 경우 이건 가능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백화점이면서 서울특별시 경우는 돼요. 그러나 조건이 A이거나 B인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이거나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이면서 인천광역시가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 항목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에서 A이면서 B인 경우는 가능할 거냐? A이거나 B인 경우는 가능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이거나 인천광역시는 될까요? 필터를 걸고 인천광역시이거나 서울특별시 이건 되죠. 그렇죠? 인천이나 서울이나 인천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렇죠?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헷갈려요. 예를 들면 같은 항목이라 그랬어요. 같은 항목 1사분기에 가서 필터를 걸어요. 해당 범위를 거는데 10,000원보다 크거나 같고 10,000원 이상이면서 30,000원 이하인 경우 10,000원 이상 이거 이상이라 그래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잖아요. 10,000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30,000원 이하인 경우는 돼요.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10,000원 이상이거나 10,000원 이상이면서 또는 30,000원 이하. 그럼 10,000원 이상이니까 100,000원도 되고 1억도 되겠네. 30,000원 이하는 뭐가 돼요? 50원도 되고 100원도 되겠죠.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만원 이상 또는 10,000원 이하. 많은 금액이거나 적은 금액이거나 이것도 돼요. 3만원 이상이거나 4만원, 5만원 이런 거 아니면 금액이 아예 적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인데 글자인 경우에는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 돼요. 근데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안 되겠죠.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안 돼요. 글자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돼요. 글자인 경우에는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조건을 내준다고. 지금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 거래 내역 중에서 이런 경우만 한번 훑어봐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랬어요. 그거 필터는 복잡하다 그랬는데 뭐냐면 자동 필터에서 불가한 경우 자동 필터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근데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고급 필터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자동 필터에서 안 되는 경우가 고급 필터에서 가능해요. 다 가능한 건 아니고 고급 필터에서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면서 1사분기가 3만원 이상인 경우 백화점이면서 3만원 이상인 경우 아까 이랬었어요. 여러 항목에서 백화점이면서 서울특별시 이거는 되는데 백화점이거나 서울특별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는 되는데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급 필터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거래처이거나 광역시인 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동네 어디에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이 동네 어디다가 여기다 걸든지 어디다 걸든지 조건을 걸어야 돼요. 자, 조건을 한번 걸어 볼게요. 거래처하고 지역이죠, 지금요. 이 글자를, 거래처하고 지역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여기 거래처, 여기 지역이라는 글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글자가 예를 들어서 거 한 칸 띄고 레처라든지 거래처 다음에 한 칸을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문서 작성하는 사람 습관이, 그 타이핑하는 습관이 마지막 글자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 글자 있죠. 글자. 항목을 컨트롤 C 눌러서 항목 자체를 여기다 붙여넣기 눌러요. 그냥 이렇게. 그럼 저 위에는 항목 글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고. 자, 거래처가 백화점이라 그랬죠? 지역은 광역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백화점이고 여기는 백화점이고 여기는 광역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백화점이란 거래처는 없어요. 무슨 백화점이든 이런 거지. 광역시란 글자도 없어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무슨 광역시지 그냥 광역시란 자체 그 지역은 없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써주느냐? 와일드 카드라고 해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all이란 뜻이고요. all. 이거는 특정 한 글자를 표현할 때 써요. 와일드 카드는 엑셀이든 뭐든지 어디서 사용하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기능이에요. 와일드 카드는 별표하고 물음표 딱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거래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별표 백화점 별표. 예를 들어서 이건 광역시라 그랬잖아요. 광역시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광역시죠. 광역시 서울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표 광역시라고 써요.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 글자가 와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세 글자는 반드시 광역시로 끝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글자로 시작해도 되고 어떤 글자로 끝나도 되지만 하여튼 간에 중간에 백화점이라는 세 글자 꼭 들어가면 돼. 예를 들어서 김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김별표라고 쓰면 돼요. 김별표. 첫 글자는 김이요. 나머지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그러면 김별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김씨성을 가진 외자. 김씨성을 가진 외자의 글자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김별표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돼. 이거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되고 김수로 왕도 김부로 시작하는 글자니까 안 돼. 이건 안 되고 어떻게 쓰냐면 김 물음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는 김이고 두 번째 글자는 뭐가 와도 돼. 그래서 두 글자로 돼 있는 경우, 첫 글자는 김이요. 나머지 글자는 특정 한 글자니까 뭐 김송, 김책, 뭐 김별, 아니면 김화
뭐 김배, 김광 어떤 걸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유신 이거면 안 되지. 김유신은 세 글자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김유신은 되지. 그러면 세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와일드 카드라는 용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를 처음에 배울 때 되면 와일드 카드라는 거를 우리 과거에 윈도우 배우기 전에 명령어로 컴퓨터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컴퓨터 초기에는 그때는 와일드 카드를 꼭 배워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컴퓨터에는 이 물음표나 별표를 못 써요. 예를 들어 얘를 저장을 할 때 파일에 가서 다른 이유로 저장한다든지 할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관리 별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별표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저장이 안 돼요. 물음표를 써도 안 되고 물음표를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파일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통 별표를 쓰면 별표를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따옴표 부등호 기호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이런 기호는 컴퓨터 자체에서 사용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라는 게 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와일드 카드가 사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 생소해요. 생소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광역시로 끝나니까 별표 광역시고요. 백화점은 무슨 백화점으로 끝나도 되고 백화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별표 백화점 별표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백화점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경우고 이거는 광역시라는 글자로 끝나는 경우죠. 이렇게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도 국어 필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 영역에서 거래처가 백화점인 경우이거나 광역시 지역인 거를 걸러라. 이럴 때 어느 영역에다가 조건을 설정하고 어디에다가 출력을 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정되는 게 아니니까 조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써줘야 돼.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간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고급 필터를 걸 거예요. 고급 필터. 필터 옆에 있는 고급을 누르시면 자, 자동으로 목록 범위는 뒤집어줘요. 조건 범위는 어디냐면 조건 범위는 아까 제가 조건을 걸었던 이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이때 확인을 눌러주면 이 원래 데이터 있었잖아요. 이 목록 범위에 있던 데이터가 필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화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역시가 들어가면 돼. 광역시. 근데 전라남도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백화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나는 얘를 별도로 여기다 따로 출력하고 싶어 결과를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선택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 백화점이거나 광역시 지역인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에서 자동 필터를 걸면 백화점이면서 광역시 것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백화점 거래처이면서 지역이 광역시인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백화점 거래처이거나 혹은 지역이 광역시인 경우는 자동 필터에서는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 근데 고급 필터를 걸 때는 반드시 원래의 영역은 있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조건을 걸어야 돼. 조건을 어디다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결과물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위치를 따로 지정해 줘야 돼. 따로 지정을 해 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결과가 나와요. 좀 까탈스러워요. 음. 제가 설명하면서 뭐를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쉬운 거로 가볼게요. 쉬운 거로요. 지역을 여기다 쓰고요. 담당자를 제가 여기 담당자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담당자를 쓰는데 이거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고 쓸게요. 경기도. 여기는 강태준이라고 쓸게요. 강태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요. 자, 약간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조건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조건이 지금 경기도하고 강태준이 같은 줄에 있고 여기는 경기도와 강태준이 다른 줄에 돼 있잖아요.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고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복사되는 위치는 120번서부터 해볼게요. 이건 경기도이면서 강태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경기도 지역이 경기도이면서 담당자가 강태준인 경우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역이 경기도이거나 담당자 강태준인 경우에요.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필터를 걸어서 조건 범위가 달라질 텐데 요렇게 조건 범위를 갈았어요. 그리고 출력되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도 따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경기도이면서 강태준인 경우고요. 여기는 경기도이거나 강태준인 경우예요. 그래서 강태준이면 되는데 경기도가 아니래도 강태준은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는 조진국 성현하지만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필터에서 조건 거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아까 걸 때 백화점이면서 광역시라고 했는데 같은 줄에 써놨어요. 같은 줄. 그러면 백화점이면서 광역시인 제품인 거예요. 광역시 거래 담당자 거래처가 지역이 광역시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못 쓴 게 뭐였냐면 거래처하고 지역을 쓸 때
아까 어떻게 썼냐면 거래처가 별표 백화점 별표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별표 광역시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백화점이면서 광역시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쓰면은 백화점이거나 광역시 지역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거를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줄에 쓰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고, 다른 줄에 쓰게 되면은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건을 쓸 때 제가 한번 명시를 따로 해드릴게요. 고향이 경기, 고향이 서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고향이 경기이면서 서울인 사람을 찾으란 얘기죠. 이럴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된다? 경기도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을 찾으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잘 보시면 항목이 똑같잖아요. 항목이 같은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를 지우고 얘를 안에다 집어넣어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은 의미입니다. 고향이 경기이거나 고향이 서울인 사람을 찾을 때 같은 항목이잖아요. 같은 항목인 경우에는 항목을 하나 지우고 글자를 안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 고향이 경기나 서울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 사람이면서 서울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나이 크거나 같다 20세 30세, 작거나 같다 60세.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다? 30세에서 60세까지 나이가 된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30 이상 6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은 30세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인 사람을 찾으니까 100살인 사람도 30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살인 사람은 60세 이하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 다 찾으란 얘기지. 이렇게. 이럴 때는 같은 항목이니까 항목을 하나 지워버리고 얘를 안에다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다, 이거지. 이제 엑셀 자격증 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나오는 엑셀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고급 필터를 걸 때 이 조건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무슨 의미이고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1, 2, 3, 4 이렇게 해서 맞는 보기를 찾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조건을 나열한 것 중에 보기 중에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보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필기시험 없이 보는 실기시험에서는 내가 조건을 직접 작성해야 되지만 필기시험에서는 이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고급 필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 항목에서 지역이 뭐뭐이면서 담당자가 뭐뭐인 경우를 쓰는데 A이면서 B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A이거나 B인 경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면서 20세 이상인 경우 이건 되지만 서울 사람이거나 20세 이상인 사람을 찾아라. 이거는 항목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출신이 경기이면서 나이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경기 출신이면서 20세 이상인 사람을 골라라, 이런 얘기고.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된다? 경기 출신이거나 20세 이상인 사람을 찾아라, 이런 경우죠.
같은 항목이 같은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강태준이면서 홍길동인 사람을 찾아낼 수는 없고, 강태준이거나 홍길동인 사람을 찾아낼 수는 있죠. 같은 항목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글자인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고 숫자인 경우에는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 그 와일드 카드라는 거는 별표하고 물음표라는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별표를 쓰면 예를 들어서 김별표 그러면 김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건 뭘까요? 그러면요, 별표 김은 뭘까요? 별표 김은 이건 무슨 의미가 되죠? 이거는 김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별표 김이니까. 예를 들어 주소에서 별표 도곡 이렇게 되는 건 뭐다? 이거는 도곡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주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곡동도 도곡이 들어가는 거지만, 서울특별시 도곡동이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뭐 도곡 연립도 될 수 있고, 충청도에 있는 도곡 아파트도 될 수 있겠죠. 부산에 있는 도곡 슈퍼도 될 수 있겠죠. 도곡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표 도곡 별표 이거. 이거는 김으로 끝나는 글자고, 이거는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고. 그다음에 별표 김 별표는 김이 포함되는 경우고. 근데 예를 들어 김시성을 가진 외자를 찾아라 그러면 김별표가 아니라 김물음표를 써야 된다.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와일드 카드가. 예. 그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나열할 경우, 첫 번째, 같은 줄에 조건을 기록을 하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다른 줄에 조건을 기록하는 거는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줄에 포함되는 거는 경기 출신이면서 20세 이상인 경우가 되는 거고, 다른 줄에 포함되는 거 이거는 경기 출신이거나 2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찾는 거다 이거죠. 예. 근데 필터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흩어지거나 이러진 않죠. 필터를 했을 때 흩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분석을 하기가 애매해요. 강태준인 사람 것만 쭉 골라가지고 분기별로 합계를 평균을 계산하거나 이러려면 필터를 거는 게 아니라 부분합을 해야 되겠죠. 부분합. 예. 잠깐 요거 하나 메모하고 쉴 시간 가질 텐데요. 필터를 하게 되면은 분석의 경우 예를 들어서 부분합처럼 통계 처리가 불가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부분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불편하죠? 데이터의 순서가 변경된다 이거죠. 그렇죠. 부분합을 하면 정렬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얘를 정렬을 해가지고 필터를 빼고 정렬을 걸어요. 정렬을 걸면 강태준이 거 쭉 나오고 성현아 쭉 나오고 주진국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부분합에 가서 담당자별로 분기별 평균을 계산하거나 이거는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담당자별로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다? 데이터가 순서가 흩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 원래 데이터로 돌리려면 애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장의 무기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양이 좀 많아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항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벗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이렇게 써요. 피벗. 그래서 피봇 또는 피벗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 우리 컴파스 원 그리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중심을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를 피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 코 도는 거. 지금 우리 모니터는 가로 모니터로 고정돼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뒷사람 모니터를 자세히 이렇게 뒤돌아서 보시면은요, 거기 하얀색 라벨 붙어 있는 자리 거기에 나사 구멍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배사 단자라 그래. 배사 단자. 거기다가 이제 벽걸이 단자 같은 걸 달 수가 있어요. 벽걸이 단자를 달면은 가로로 세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어때요? 가로로 볼 수 있고 세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피벗 모니터 하나 쓰는데 한글,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 때는 세로로 써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로로 문서를 만들지만 아래 한글은 주로 세로 문서를 많이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모니터 자체를 세로로 회전시켜 놓고 사용하면 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이 모니터들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지금은 글자가 돌아가 있지만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세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니터에 가서 가로로 볼 건지 세로로 볼 건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엑셀에서 여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데이터가 많은데 한번 보면은 백화점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백화점 고객. 이걸 고객별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망통상도 있고 동남상사도 있고 여러 동남상사가 한두 번이 아닐 테고 제품명도 콜라가 있고 오징어가 있는데 사마콜라가 여기도 좀 여기도 있고 벌써 3번 나왔단 말이야. 여기도 있고 사마콜라 여러 번 있는데 이 제품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으면 제품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을 해야 되거든. 정렬로 하면은 사마콜라끼리 쭉 모인단 말이야. 그럼 부분합을 하면 되는데 먼저 부분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데이터의 순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불편해. 피벗 테이블은 뭐냐면 부분합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정렬 없이 부분합 기능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데이터 메뉴가 아니고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창이 하나 열리는데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른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건지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라고 하냐면 K의 2번째 거를 뭐 하라든지 K의 4번째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 밑에 한참 밑에 있는 여기 이제 뭐 201번 줄 여기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래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지정만 해주면 돼. 이렇게 지정만 해주고 확인 누르면 끝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떠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잘못해서 난 피벗 테이블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줄 번호를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 삭제해버리면 피벗 테이블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피벗 테이블 하려면 이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이 안에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서 피벗 테이블 하겠다라고 하고 이때 기존 워크시트를 만약에 나는 요쯤에다 선택하겠다.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단지 위에 제일 첫 번째 줄에다 하지 마시고요. 한 몇 줄을 띄워 놓으세요. 몇 줄을 띄워 놓으시면 돼.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결과가 출력되는 위치가 생기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메뉴 지정하는 기능이 나타나요. 이때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도움말에서 끝나지만 피벗 테이블 항목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뜨니다. 그때 오른쪽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메뉴가 뜨는데 이 필드 목록을 해제하면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여기는 4개 분면이 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처럼 뜨는데 제품명이라는 거를 행에다 놓게. 행. 제품명이라는 걸 행에다 끌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수량하고 금액이라는 거를 시그마 값에다 끌고 내려와 보세요. 나는 이거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얘를 밖에다 던져버리면 사라져요. 밖에다 던져버리면 사라지고 수량을 드래그하고 금액을 드래그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부분합이 돼버려요. 벌써. 이 안에 데이터 중에서 서머컬러가 여러 번 나왔어. 서머컬러가 15개, 28개, 12개, 10개, 여기 12개 이렇게 있고 여기 6개가 있고 10개가 있는데 하여튼 서머컬러는 1125개의 수량이 거래가 된 거예요. 그 거래된 금액이 서머컬러가 75,000원, 14만원, 6만원인데 합쳐서 562만 5천원이 들어간 거예요. 부분합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제품명이라는 거를요, 열에다 끌고 가셔도 돼요. 열에다 끌고 가시면 얘가 가로로 나타납니다. 가로로. 얘를 행에다 갖다 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제품명을 열에다 놓으시면 가로로 나타납니다. 잘 보시면 서머콜라 신성 시리얼 해갖고 쭉 나타나는데 이때 고객이라는 거를 행에다 끌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행에다가는 고객을 끌고 내려오시고 제품명은 열에다 끌고 내려오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금강이라는 거래처가 있어요. 금강이라는 고객은요 어떻게 거래가 됐냐면 서머콜라가 30개 15만원, 그 다음에 신성 시리얼은 거래한 게 없고요. 알파인 맥주 28개 16만 8천원, 유미 돌김 4개 2만원, 포장건 오징어 거래 내역 없고 현진 커피 40개 거래가 됐고 56만원 거래됐어요. X축 Y축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이 시그마 기호라고 하는 게 열과 행에다 두 개의 항목을 갖다 놓으면 이 시그마 기호라는 게 생깁니다. 시그마 기호가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처가 있고 고객이 있고 거래 내역이 거래 물품이 있는데 이 시그마 값을 고객 밑에서 끌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돼요. 아까보다 보기 좀 좋아져요. 그래서 개성 트레이딩 게이트웨이 통상은 서머컬러 거래 내역이 없고 신성 시리얼 없고 알파인 맥주 없어요.
유미 돌김만 있고요. 포장건 오징어 없고 현진 커피 밀크 있고. 그래서 총 35개 거래가 됐고 31만 원 거래가 됐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나왔네. 전체 4,350개 거래가 됐고 3,543만 5천 원어치 거래가 됐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피벗 테이블 하나만 배워놓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엑셀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엑셀인데 사용자가 와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건들면 엑셀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만큼 엑셀은 힘들어해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고객 이름들도 가나다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목 이름, 제품들도 가나다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됐어요. 원래 데이터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단 말이야.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이 처리 담당자를 필터에다 끌고 내려올 수 있어요. 필터. 처리 담당이라는 항목을 필터에다 끌고 내려오면 말 그대로 필터가 생겨요. 위에 필터. 그래서 난 여기에서 강동석 씨가 담당하는 내용만 볼 거야. 그러면 강동석 씨를 선택을 하면 강동석 씨가 처리 담당하는 거래처하고 거래 물품만 보이는 거예요. 모두 그러면 모든 내용 다 나오는 거고요. 아까 우리 고급 필터링 했을 때 필터하는 기능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필터 기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 레이블에 가서 나는 사마콜라하고 알파맥주 두 가지만 나는 확인해 볼래. 그러면 두 가지만 분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너무나도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TGIF라는 거래 내역이 여기 있네. TGIF가 여기 있는데 12개가 지금 12개가 거래 수량이 12개라고 되는데 제가 이거를 1, 2, 0, 0, 0, 0 12만 개로 바꿔 볼게요. 12만 개로 바꿔 놓으니까는 금액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12개 거래된 게 아니라 12만 개로 거래를 했어요. TGIF가. 그러면 TGIF 아까 어디 갔지? 현진 커피 밀크가 지금 12개가 아니라 12만 개로 바꿨는데 여기 TGIF는 어떻게 됐어요? 안 바뀌었죠. 그렇죠? 안 바뀌었단 말이야. 피벗 테이블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원 데이터를 고치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새로 고침이라는 기능을 눌러야만 돼요. 새로 고침을 누르는 순간 TGIF 현진 커피 밀크 TGIF 현진 커피 밀크 여기 빠졌나 보다. 다시 현진 커피 밀크를 제가 뺐네. 커피 밀크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12만 15개가 됐어. 그래서 다시 TGIF에 있는 거를 12개로 고치면 얘는 그대로 12만 15개가 돼. 그렇죠? 12만 15개가 됐어. 12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다?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이제 비로소 아까 12개로 돌아와요. 이것도 필기시험에 물어봐요. 피벗 테이블에서 원래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아니다. 반드시 피벗 테이블 분석에 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데이터를 하나 고칠 때마다 자동으로 얘가 반영이 되면 엑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뭐를 곱해서 계산해서 결과가 나온 걸 여기다 또 반영을 해서 합계를 해야 되고 뭐를 하려면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것도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합계 수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량을 빼버리고 단가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단가. 이제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단가의 합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가의 평균을 바꾸고 싶으면은요. 이 단가의 합계라는 글자를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나와요. 필드 설정 값 눌러서 평균으로 바꿀게요. 평균으로 바꾸면 사마콜라 평균이 단가 평균이 5,000원. 사마콜라가 5,000원인가 보다. 다 5,000원 평균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고객 여기 제품명을 끌고 내려오면 제품의 개수가 걸려요. 제품명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마콜라 티자에서가 거래 내역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거래 내역이. 근데 거래 제품명의 개수니까는 한 개 거래됐고 여긴 두 개 거래됐고 다 합치면 여기 밑에 두 개, 한 개 쭉 네 개, 세 개 가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총 51개가 거래됐네. 그러려고 제품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거래 내역이 51개, 46개 거래 내역 개수가 나오죠. 필요 없으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행과 열 항목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시그마라는 값이 열 밑에 자동으로 생겨요. 열 밑에 생기면 이 결과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옆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시그마를 행 밑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거래처 있고 제품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지워져요. 피벗 테이블은 별도로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항목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삭제를 하게 되면 싹 지워지더라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결과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서는 여기 피벗 테이블 결과 시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출력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건드렸을 때 기존 워크시트 할 거냐 새 워크시트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해 놓고 이 결과 시트를 선택을 해. 결과 시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오류가 나요. 피벗 테이블을 할 때는 원래 데이터가 여기인데 따로 워크시트를 출력해서 결과를 출력할 거냐 아니면 같은 워크시트를 출력할 거냐는 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시트에다 출력을 해라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할 때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시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먼저 걸어놓고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을 해요. 피벗 테이블을 명령을 걸어놓고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범위 지정해 주려면 피벗 테이블 원래 데이터로 가야죠. 그렇죠. 여기 가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블록 잡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양이 많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이 동네 아무 데나 클릭해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블록이 딱 잡힙니다.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아까 했으니까 확인 누르면 결과가 생겨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담당자별로 본다든지 담당자가 지금 5사람 나와 있네. 그래서 제품명을 기준으로 본다든지 금액의 합계를 본다든지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수량을 한 번 더 가져오면 항목이 시그마 값이 2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시그마 값이 2개가 생기면
이 시그마 결과, 이 결과를 가로로 보여줄 거냐, 세로로 보여줄 거냐 여기다 보여주는데 얘를 행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보기가 좀 수월하다. 담당자별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열 레이블이란 글자에다가 담당자라고 고쳐 쓰셔도 돼요. 행 레이블에는 제품명이라고 고쳐 쓰셔도 됩니다. 고쳐 쓰면 쉽죠. 그렇죠? 아, 여기가 담당자구나. 여기는 제품명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아니면 이 담당자하고 이거를 담당자를 제품명 밑으로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제품명 3호 컬러가 있는데 담당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 있고 신성 시리얼은 또 담당자별로 이렇게 따로 출력해 줘도 되고요. 이때 제품명을 열로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담당자하고 제품명이 가로 세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책받침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돌리느냐, 회전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해갖고 뭐 체조대형으로 벌려, 원대형으로 모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거냐 하는 게 이제 피벗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대요. 전 영어를 참 싫어해요. 영어를 참 싫어하는데 컴퓨터를 배우려니까 영어 단어를 알게 돼야 되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피벗이라는 글자도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니터도 피벗 모니터라는 게 나온 게 가로로 보던 걸 세로로 돌릴 수도 있고 하는 걸 피벗 모니터라고 부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과 열 또는 여기에 있는 거를 고객을 중심으로 필터를 선택을 해 놓으면 저기 고객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에 가서 여러 항목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나는 경성 트레이딩하고 글로리아 백화점 2개를 가지고 나는 볼 거야. 2가지만 볼 거야. 그러면 2가지 거래 내용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고객은 모두 보는데 담당자에서는 김희경 씨하고 최은주 씨 2사람 것만 보고 싶다. 그럼 2사람 담당자 것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제품명은 많지는 않아요. 콜라, 시리얼, 맥주, 돌김, 오징어, 밀크인데 이게 지금 양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양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몇 건이냐면 한 200건도 안 돼. 200건도 안 되는데 이게 한 50만 건, 거래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한 50만 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정렬을 하고 뭐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애먹거든요. 근데 피벗 테이블을 해주면 정렬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부분합이 되더라 이거지. 이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출력하면 되는데 이게 어떨 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메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에 가시면 레이아웃을 개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압축 형식, 아까 봤던 게 압축 형식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볼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부분합을 나는 표시 안 할 거야 그러면 부분합을 표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할 거냐, 거기 이제 합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를 할 거냐, 상단에 표시할 거냐, 뭐 여긴 좀 뭐가 잘 안 어울리는데 총합계 해제할 거냐, 가로 세로 합계가 있었단 말이야. 제품명별로 합계가 있었고 담당자별로 합계가 있었는데 총합계를 나는
설정하게 되면 가로 합계 밑에 세로 합계가 나오는데 나는 가로 합계 세로 합계를 안 볼 거야. 이렇게 좀 깔끔하게 결과만 나올 수도 있고 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볼 건지 뭐 노란색으로 볼 건지 검정색으로 이렇게 볼 건지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이거를 인쇄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다 지울 거예요. 제가 다 없애버릴 건데 없애버릴 거예요. 이렇게 없어졌는데 원래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원래 데이터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있잖아요. 날짜. 월별로 보고 싶어. 월별로. 여기 지금 월별로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월별로 데이터가 들어있어. 2009년 7월달, 뭐 8월달, 9월달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월별로 통계를 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주문 일자를 행으로 가져오면 돼. 행. 그 다음에 금액을 시그마 값으로 끌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명을 열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주문 일자가 나왔어요. 주문 일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주문 일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분기별로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제가 아까 날짜를 끌고 왔잖아요. 날짜 주문일자를 끌고 날아왔더니 연, 분기, 주문일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는 연도는 뺄 거야. 연도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몇 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인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까 여기에서 연도를 제가 가져오면 연도별로 나오는 거예요. 연도별로. 그 연도를 생략하잖아요. 연도를 생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0년 1, 4분기하고 1분기하고 2011년 1분기랑 같은 1분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연도별로 날짜별로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연도가 포함돼야 돼요. 안 그러면 2021년 1월하고 2022년 1월도 같은 1월이기 때문에 합산이 돼버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은 요즘 버전이에요. 요즘 버전인데 예전에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피벗 테이블로 끌고 오면 그냥 날짜만 나와요. 날짜만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꼭 연도를 선택해줘야 오류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월이면 연도에 상관없이 합산이 돼버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연도가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연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더라고. 피벗 테이블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까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0만 건이라고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20만 건인데 이거를 딱 던져주면서 담당자별로 거래처별로 분석을 해서 거래 건수가 몇 건이 발생했으며 거래 금액의 평균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피벗 테이블을 모르면 죽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 백화점 여기 한 번 있고 또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현진 밀크 여기도 한 번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리 김윤경 씨가 담당하는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평생교육시설에서 올해 2022년도 1, 2, 3월에 교육 신청하신 분이 있고
4, 5, 6월 달에 교육 신청하신 분이 있고 월별로 신청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말고 작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몇 년치를 통계를 같이 내려 그러면 어떻게 낼까요? 피벗 테이블 아니면 못 내요. 피벗 테이블 아니면 못 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곳에 직원분들이 분석을 통계 분석을 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를 요청을 하길래 피벗 테이블을 설명시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저를 안 부르더라고. 피벗 테이블 하나면 다 해결된다 이거야. 그만큼 강력한 게 피벗 테이블이고요.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한테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면 엑셀은 괄호사로 죽는 거야. 그만큼 피벗 테이블이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엑셀 입장에서는 어렵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행운이다 이거지. 여러분들 인쇄물 있잖아요. 인쇄물. 저번에 나눠드린 인쇄물 있잖아요. 뭐 그걸 보셔도 되고 이걸 갖고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결과를 내볼게요. 결과 이거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이 결과를 다 빼버릴게요. 조건을 다 빼버리고 단가 있어. 단가를 이제 끌고 왔어요. 단가를. 그리고 제품명을 열에다 놨는데 단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단가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14,000원, 17,000원, 21,000원짜리 5가지 단가가 있나 봐. 아니면 단가를 빼고 수량을 가져올 수 있어요. 수량을 가져오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해서 120개짜리까지 종류별로 단가가 개수가 있어. 수량이 거래 수량이 막 뒤죽박죽 막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개 단위식으로 분석하고 싶어. 20개 단위. 1개에서 20개, 21개에서 40개, 40개에서 61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개 단위별로. 1개에서 100개, 101개에서 200개, 201개에서 300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수량 여기 가서 여기 수량에 가서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줘요. 그룹. 오른쪽 여기가 아니라 결과물에 있는 수량이 있잖아요. 수량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줘요. 그룹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개에서 끝 단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위를 100개 단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100개 단위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요. 1개에서 100개, 101개에서 200개. 이걸 그룹에 들어가서 만약에 50개 단위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 50개 단위로. 1개에서 50개, 51개에서 100개, 101개에서 150개. 이렇게 그룹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량인데 수량을 빼고 만약에 단가를 가져오게 되면 단가 5,000원에서 6,000원, 14,000원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단가 그룹에 가서 10,000원 단위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 10,000원 단위로 시작을 1원서부터 시작해서 1원에서 10,000원까지, 12,000원에서 20,000원, 22,000원에서 30,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단가별로 그룹을 줘갖고 자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쇄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었던 인쇄물이 이 문제가 아닌가? 이건가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요. 체험 비용이 15,000원 단위로 이렇게 잘랐잖아. 그렇죠. 체험 비용을. 여러분 인생을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그 데이터가 이거예요. 이거. 체험 비용이 25,000원짜리, 18,000원짜리, 7,000원짜리 뭐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야. 15,000원, 15,000원이라서 3만원, 15,000원 단위로 잘라라는 얘기지. 그럼 체험 비용을 끌고 와서 그룹을 지으면 되지. 그룹을 짓는 거지. 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프는 엑셀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오고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오고 당연히 한글 문서 작성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오고 워드 프로세서라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근데 엑셀에서 나오는 그래프랑 차트랑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차트는 동일해요. 파워포인트에는 차트 기능 자체가 없어서 엑셀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엑셀을 배워두시면 파워포인트 차트는 그냥 덤으로 끌고 가는데 아래 한글 차트는 엑셀 차트랑 좀 달라요. 성격이. 다음 시간에는 뭐 한글에 대한 차트는 못하겠지만은 엑셀에 대한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주 내년 이제 1월 달에 하는 첫 번째 주 그때 수업은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안 배웠던 함수들 좀 복잡한 함수를 이런 걸 이용해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태준 씨 데이터만 뭐 합계를 계산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피벗 테이블이나 필터를 걸고 이 부분합을 걸면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는데 과정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함수를 써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만 따로 딱 출력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공부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홈페이지도 올려놓을 거니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